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0세에서 5세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가정에서는 아이 한 명당 한 달에 20만 원가량을 교육 보육비로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5세 이상 국민 4명 중 1명은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학기를 맞아 교육당국이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현행 6배 수준인 9,000개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초중고 4곳 중 3곳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학교폭력 예방 수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새학기 시작 후 학교 가기 전 갑자기 배나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아이. 소변을 자주 보고 쉽게 화내거나 짜증이 늘어난 아이라면 새학기 증후군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일방적인 조언이나 훈계보다는 아이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포커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0세에서 5세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가정에서는 아이 한 명당 한 달에 20만 원가량을 교육 보육비로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영유아를 기르는 1,119가구를 조사한 결과 1인당 월 평균 총 교육 보육 비용은 19만 8천 원이었습니다. 총 교육 보육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는 보육료를 제외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영어학원 등에 들어가는 사교육 비용과 가정 내 양육을 위해 지출되는 개별 돌봄 서비스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15세 이상 국민 4명 중 1명은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26.2%는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가지는 데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의한다는 비율은 청년층에서 높았는데 15에서 19세와 20, 30대 동의 비율은 각각 44.9%, 34.7%, 32.1%였지만 60대 이상에서는 14%로 차이가 컸습니다. 국민 2명 중 1명꼴인 56.6%는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인식했고 결혼하면 자녀가 있어야 한다에 대한 동의 비율은 56.3%였습니다. 새학기를 맞아 정부가 학교폭력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초중고 4곳 중 3곳은 정규 교육과정에 학교폭력 예방 수업을 포함시키겠다는 건데요. 예방교육과 함께 학교폭력에 대응하고 처리하는 제도의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새학기를 맞아 교육당국이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현행 6배 수준인 9,000개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초중고 4곳 중 3곳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학교폭력 예방 수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학교폭력 가운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도 강화합니다. 각 150곳의 선도학교를 지정해 특별 수업을 하는 한편 서울과 부산 등 9개 시도에서 사이버폭력 상담 지원단을 운영해 찾아가는 현장 상담을 제공합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과한 의존을 보이는 학생들을 위해 2박 3일로 진행하는 가족 치유 캠프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방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인데 일각에서는 제도적인 장치의 보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학교폭력에 대응하고 처리하는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학폭위 전문성을 높인다며 학부모 위원 비중을 3분의 1 이하로 줄이고 외부 전문가 비중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아직까지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학부모위원으로서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다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실효성 있게 아울러 학폭위를 외부 전문기관이나 교육지원청으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여고 졸업생이 재학 중 남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선생님이 한 차례 신체 부위를 만졌고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투 운동이 초중고교로 확산하자 교육부가 온라인을 통해 직접 학교 내 성폭력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징계까지 간다 해도 피해자들의 걱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7년간 성범죄로 징계받은 교사 481명 가운데 182명은 아직도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 이 중 61명은 심지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비위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해임이 됐더라도 교원 소통 심사를 통해서 그게 한 단계 경감되면 정직이 돼서 다시 교단을. 성폭행의 경우 비위 정도에 상관없이 교단에서 퇴출됩니다. 성매매나 성추행, 성희롱도 최고 파면이 가능하지만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나 중징계 중에서도 약한 수위의 강등이나 정직이 남발되는 배경입니다. 징계 수준을 한 번 더 재정비하고 피해자들이 미성년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이런 징계 수준보다는 좀 더 피해자 측면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한 스쿨미투 고발자들은 두 번 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자녀가 학교를 다녀온 뒤 특별한 이유 없이 밥을 잘 안 먹거나 아프고 집중을 못해 고민인 분들 계십니까? 이런 증상을 새 환경에 적응하다 겪는 새학기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부모들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직장인들이 월요병을 느끼는 것처럼 새학기마다 일명 새학기 증후군을 겪는 학생이 많습니다. 특히 학교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초등학교 1학년이 가장 많이 겪는데 배나 머리가 아프거나 식욕, 집중력이 떨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처음 만나는 친구, 선생님과의 관계나 학업에 대한 걱정이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심한 애들 배 아프다 학교 안 가고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면 중학생쯤 되면 집 나가서 안 돌아와 버린다든지 게임 중독에 빠져버린다든지. 빠른 학교 생활에 적응을 돕기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처법은 아이를 믿고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다그치는 말 대신 잠이 들고 일어나는 시간이나 식사 등도 평소처럼 하며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긴장하고 있고 애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거를 부모가 넉넉하게 괜찮아 조금 시간 지나면 괜찮을 텐데 한번 지켜보자 이런 눈으로 하면 일종의 부모가 아이의 스트레스 흡수제가 돼요. 새학기 증후군은 한 달 정도면 점차 사라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증상이 장기간 이어진다면 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왔음을 알리는 3월. 입학과 개학, 입사와 인사이동 등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날씨와 환경의 변화가 우울감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3, 4월의 우울증 환자는 한겨울인 1, 2월보다 약 23만 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자살 통계에서도 봄철인 3에서 5월에 목숨을 끊는 사람이 가장 많았고 이 중 40, 50대 중장년층이 약 40%를 차지했습니다. 계절성 우울증인 봄철 우울증은 호르몬 변화와 심리적 스트레스,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른바 샌드위치 세대인 중장년층은 자녀 교육과 부모 부양, 다가오는 은퇴 등에서 오는 압박감이나 가정 내 소외감이 우울증으로 이어지며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연속적으로 받으면서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자살을 선택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우울증이 관련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돕고 문제 해결을 위한 연결을 늘려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본인의 의지나 적절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주변의 관심과 응원, 그리고 대화가 문제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개인이 가입하는 일반 실손 의료보험과 단체 실손, 노후 실손 의료보험을 소비자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은퇴자나 고령자 보장이 좀 더 촘촘해질 전망입니다. 퇴직 때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의료보험입니다. 재직 중에는 단체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어 걱정이 없지만
퇴직 후 많은 나이 등으로 일반 실손보험 가입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개인 실손의료보험, 단체 실손보험, 노후 실손의료보험을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 단체, 노후 실손보험 간의 전환과 연결을 통해서 실손보험 보장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체 실손보험 보장이 끝날 때 금융소비자가 원하면 동일한 보장 내용을 가진 일반 개인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직전 5년간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했던 은퇴자 중 60세 이하는 퇴직 등으로 단체 보험이 종료된 지 한 달 내에 해당 보험사에 개인보험 전환을 신청하면 됩니다. 아울러 일반 개인 실손과 단체 실손에 중복 가입된 경우 일반 개인 실손의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중지했다가 필요할 때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실손보험을 노후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반 실손보험은 60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령층도 가입할 수 있는 노후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입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 감독 규정을 개정하고 상품 간 연계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기간이 끝나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콩팥의 기능이 떨어져 되돌릴 수 없는 상태를 뜻하는 만성 콩팥병. 다른 장기들에도 치명타를 입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처음에는 신체가 적응하기 때문에 증상이 느껴지지 않아 그냥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오줌색에 차이가 있는 등 평소와 다르다면 일단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좀 많이 나오시는 것 같거나 아니면 색깔이 이제 빨개진 경우 혹은 온몸이 붓는 전신 부종이 생기면 콩팥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는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늘어 19만 명에 달했고 전체 환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사람은 콩팥병에 걸리기 더 쉬운 만큼 각별히 관리해야 합니다. 혈압이 높아지거나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 결국 콩팥 혈관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심해져 콩팥 기능이 정상에 비해 15% 이하로 떨어지면 노폐물을 걸러주는 혈액투석까지 받아야 합니다. 콩팥 기능이 이제 많이 나빠지시게 되면 여러 장기의 합병증들이 오게 됩니다. 심내혈관 질환도 잘 생기고 뼈도 약해지죠. 콩팥병 환자분들은 이제 그 조기 사망률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콩팥병 예방을 위해 음식을 싱겁게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꾸준한 운동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또 별다른 증상이 없어도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면 정기적으로 콩팥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3월 8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하나의 함성, 함께하는 양성평등을 주제로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본회 61개 회원단체를 포함한 전국 110개 여성단체가 참여한 기념 행사에는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여성가족부 정연백 장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최금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성을 향한 차별이 없어지고 진정한 양성평등 시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연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 여성들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노력한 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후에는 각 정당 대표들이 38 세계 여성의 날의 축하 인사에 더해 여성에 대한 성폭력 철폐와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의 여성 후보 확대 방안 등 우리 사회 여성 현안에 대해 제언했습니다. 지난 3월 9일 서울 시티타워에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서울통합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개소식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최영현 원장, 서울시의회 박양숙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 복지재단 남기철 대표이사, 자사 배우영 사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최영현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국민의 삶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통합센터가 개소가 되었습니다. 이
교육센터에서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고 아동 안전에 대한 교육, 아동 자립에 대한 교육도. 이후 홍보 영상 상映 및 서울 통합센터 발전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고견들이 나왔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이날 나온 고견들을 반영해 통합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는 서울 통합센터 강의실 및 체험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서울 통합센터 구축을 통해 서울 시내에 분산되어 있던 사무실을 통합 운영하고 서울 지역 교육장을 새로 마련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새 생명의 탄생과 아이를 키우는 과정은 가장 큰 기쁨이자 축복받아야 하는 일이지만 이 과정에서 여성들이 겪는 심리적 불안감 또한 익히 알려진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가족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 시기를 미혼모들은 외로이 힘겹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혼모가 겪는 어려움 중 정서적 부분에 관해 들어보려고 합니다. 올해 4살이 된 한결이를 키우고 있는 미혼모 김슬기 씨.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긴 것을 알고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싶었지만 임신 후반부에 이르러 남자친구의 외도와 폭행이 있었고 출산을 앞두고는 연락마저 두절. 초음파 사진을 통해 보이는 한결이를 위해 미혼모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시설을 들어가기 전까지는 애기 아빠랑 병원도 같이 다니고 어디 놀러도 많이 다니고 그러다가 애기 아빠가 한순간에 돌변을 해서 이제 폭행도 있었고 그리고 다른 여자와 바람도 피웠었고 그러다가 이제 홀로가 됐다는 느낌을 딱 받는 순간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제 애기 심장 소리를 들려주면서 아, 이 아이는 죽이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애기 심장 소리 듣고 진짜 이제 마음 굳게 먹은 거죠. 가족 없이 홀로 출산을 할 때는 너무나 무섭고 그리웠다고 합니다. 홀로 혼자 애기 낳았을 때 무섭기도 했었고요.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있을까 이 생각도 많이 들었었고 정말 이 아이를 내가 책임져서 키운다 하면 내가 정말 잘 키울 수 있을까 이 생각도 많이 들었었고요. 아빠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키웠겠지 이 생각도 많이 들었었고 그냥 가족들이 좀 많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김 씨처럼 많은 미혼모들이 아이, 아빠, 그리고 가족과 소통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서적 의지가 필요한 이 시기를 홀로 보내게 되는데 이 부분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를 통해서도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 한 달간 받은 스트레스 항목을 조사했더니 경제 문제, 양육 문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원가족과의 단절, 아이 아버지와의 관계, 미래에 대한 걱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친구나 기관 종사자 비율이 높아 가족에겐 심리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 그래도 혼자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속상한데 이게 또 제가 전화해서 이런 일 때문에 또 속상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더 속상해 하실 거를 아시니까 그냥 오히려 부모님한테는 그냥 괜찮다, 안 힘들다, 힘들어도 힘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안심시켜드리고 있어요 지금. 출산 이후에도 정서적 환경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양육의 미숙함을 도와줄 가족이 부재한 거죠. 그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 또한 상당했다고 합니다. 신생아 때 분유 타는 것도 정말 힘들었었고요. 애기 씻기는 거 정말 힘들었었고요. 그냥 분유랑 애기 목욕시키는 게 제일 힘들었었어요. 그것도 누가 도와주는 부분도 없는 부분이라 내가 이렇게 애한테 이렇게까지 힘들면서 얘를 키워야 되나? 수십 번도 입양을 생각할까? 입양을 다시 보낼까? 아니야,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내 새끼고 내가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인데 내가 키워야지. 이것도 하루에 수십 번이 왔다 갔다 거렸었어요.
미혼모에 대한 정서적 지원은 절실하지만 제도적 뒷받침은 너무나 열악한 상황. 그나마 다행인 점은 서울시 한부모 가족센터에서 한부모 생활 코디네이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부모나 미혼모가 사실 되고 싶어서 한부모나 미혼모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누군가하고 상담을 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다 열었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이 올까라고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부모 생활 코디네이터는 나도 한부모예요 라고 하면서 다가가기 때문에 보다 쉽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한부모나 미혼모가 하는 이야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선배 한부모가 빨리 알아듣게 되고요. 그 이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연결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정서적인 지원, 그런 상담은 여러 지원 중에 첫 번째로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생활 코디네이터 사업이 시행 중이긴 하지만 많은 미혼모들이 혜택을 받기에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부모 정책, 특히 미혼모와 관련된 정책을 국가에서 하실 때는 초기 미혼모를 빨리 발굴해서 사각지대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한부모 생활 코디네이터처럼 한부모가 한부모를 스스로 도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게 될 것 같고요. 미혼 가정에 대한 정서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미혼모가 겪는 정서적 어려움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혼모들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받은 마음의 상처는 이웃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살아가는 미혼모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앞에서 피해자가 되레 고개 숙여야 했던 우리 사회의 과오를 이제는 반드시 깨끗이 털어내야겠습니다. 너도 나도 미투라며 유행처럼 번진다고 여기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과정임을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